그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2번, 서술 2번은 제가 감점시킨 건 범위 안 쓴 것 때문에 드리는 거고, 일단 하나씩 잡아가 봅시다. 해설을 들어가 봅시다. 덕원 요거 시험지였고 걸린 시간 요만큼 걸렸는데 한번 비교하면서 풀어보면 또 좋긴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풀었을 때 쌤, 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몇 문제 못 풀었어요 라고 하시면 그때 참고하라고 저도 둔 거고요. 물론 저도 계산 많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우선 포인트 좀 짚어드리면서 하나씩 해봐 드려 볼게요. 지금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 8번까지는 거의 단순한 계산이 나와 있는 문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요한 오답 문항부터 좀 접근시켜 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바라봤을 때 이 문제에서 7번은 조립제법에서 푸는 문제고 8번 또한 인수분해 식으로 풀어가는 문제죠.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부호 때문에 요거는 실수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9번에서 미스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요 문제 같은 경우 부호 A가 일단 얘가 0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수고 B는 음수가 될 수 있겠죠. 그때 바로 첫 번째 루트 두 개는 A, B의 곱으로 바뀔 거고요. 그 안쪽 옆에 있는 것도 그냥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얘가 문제죠. 여기 있던 얘가 그 3B라는 루트 값인데 B 값 둘 다 음수기 때문에 밖에 마이너스를 띈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9B 제곱이라고. 그리고 옆에 마이너스 루트 똑같이 9B 제곱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보시면 얘는 안쪽에 있는 6B와 빼기 A가 음수의 부호이기 때문에 절대값 풀어내면서 이렇게 바뀌어 나와야 할 겁니다. 여기서 아마 많이 틀렸다면은 요거는 잘 풀었을 거고 얘 때문이겠죠? 요거. 자, 요 두 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내비두시고요. 요거 3B에 대한 제곱값이잖아요. 그래서 3B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절대값을 꼭 이렇게 달아주고 나오셔야만 해요. 이렇게. 자, 아마 요거 때문에 미스가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B가 또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9를 띄고 나오면 얘가 플러스 3B로 바뀌겠죠? 얘 또한 이렇게. 그래서 나올 간단한 식은 A가 나와야 하는 거고요. 10번은 이제 우리가 연습이 너무 돼 있으니까 요거는 간단히 풀어도 되겠지? Z값 보자마자 여러분 마이너스 i구나 라고 잡으실 수 있죠? 1 플러스 i분의 1만 i면 우리가 마이너스 i다 라고 했고 요렇게 뭔가 거듭 제곱꼴 나와 있으면 웬만하면 4개 정도가 사이클을 돌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식으로 놓고 풀어 가실 때에도 마찬가지 여기에 그냥 f의 1의 값은 뭡니까? 한다면 요거는 i겠지요 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의 2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나씩 다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f의 3 대입한 값은 3i 그리고 f의 4 대입한 값은 4일 텐데 이 다음에 앞에 숫자가 계속 커지긴 커지거든요. 근데 이 4개씩 더한 합은 계속 균등하게 갈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이 얘가 5i에 마이너스 6에 7i에 8 요 4개씩 한번 더해볼게요. 요거 더해보시면 나오는 결과가 2 빼기 2i 나오고요. 요렇게 더해서 결과도 2 빼기 2i가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4개씩 사이클을 돌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4개 사이클 끊어서 2023까지 갔을 때 맨 마지막에 3개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게 총 몇 개 나오냐? 우리 2023을 4로 한번 나눠보시면 5에다가 5 한 다음에 나머지 3인 거니까 여기 있는 요거 2 빼기 2i가 몇 개만큼 나온다? 요거 505개만큼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밖에 나머지 3개 항목이 요 모양 틀로 해서 갖고 나오면 되는데 첫 번째 나온 숫자는 2021이니까 2021의 i 마이너스 2022 마이너스 2023의 i 요거 계산하시면 끝나는 문제였죠? 그래서 10번도 대충 틀을 알면 오래 걸리지 않고 푸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잘 푸셨을 거예요. 11번은 잘 함수 잡고 푸셨을 텐데 전 요거는 바른풀이 살포시 얹어 드리려고 한번 잡아보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차함수가 이렇게 잡혀 있고요. 여기가 마이 6, 그 다음에 절편값이 4, 마사 나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 그 수업 시간 때 중간중간 이차함수 보여드린 게 있어요. 이차함수의 y값을 구하는 방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요거 실제 이차 방식 구하시면 뭐 나와요? 저희 fx를 한다면 앞에 계수가 뭐 나옵니까? 3분의 1.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3분의 1에 이렇게 구하셨을 거잖아요. 이렇게 구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의미의 y값을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게 0, 마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f의 0은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실제 여러분이 아마 0을 대입해 보시면 이거를 0 플러스 2에 0 빼기 6 이렇게 풀 텐데 여기 있는 괄호 있잖아요. 요 괄호의 값을 살짝 바꿔보셔서 이 거리값이 얼마인가를 푸는 방식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쌤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른바 거리곱이라고 불어보는 공식인데 내가 묻고자 하는 x값 함수값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와 얘까지의 거리 그거를 곱한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를 곱해주면 요만큼의 y값 거리를 알 수 있게 돼요. 그게 이거랑 같은 공식이에요. 보시면 0부터 마이까지의 거리 이거죠. 그 다음에 0부터 6까지의 거리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앞에 개수를 쓰면서 일단 요거는 거리 곱에 대한 거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양수값으로만 항상 구하게 될 텐데 요 식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요 차이가 2고 얘가 6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최고차 개수를 모르는 상태로 가볼게요. 제가 최고차 몰라. 그럼 일단은 2 곱하기 6 한 다음에 여기서 최고차 개수에 대한 절대값 하나 갖고 오시면 돼요. 이 값 자체가 바로 요만큼의 거리값을 얘기해주는 공식이 됩니다. 요건 항상이에요. 우리 이차 함수에서 어떤 딱 특정 지점이 있어. 그 지점으로부터의 양쪽 근까지의 거리만큼의 곱과 추가적으로 최고차 개수의 곱을 해주면 그게 요 y값을 의미하게 된다. 그럼 요거를 파악하시면 여기서 a값을 먼저 이 식을 안 구하고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볼게요. 얘가 12 곱하기 절대값 a값 4라 했으니까 절대값 a값은 3분의 1이겠네. 일단 아래 볼록이니까 그럼 개수는 일단 이거겠지 라고 킵 해주신 다음에 묻고 있는 게 마이부터 7까지 절대값 함수니까요. 요거 해봤자 마이에서 이렇게 올라간 함수 7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값 후보는 꼭지점이 되기는 해요. 그 다음에 혹시 그러면 요 7과의 높이 차이는 어떻게 구분할 건데? 라고 했을 때 함수를 안 구하고 요 거리곱으로 계산을 시켜본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요 꼭지점까지의 높이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어찌 구하느냐? 일단 제일 한가운데 있겠죠? 마이와 6의 한가운데 값일 거니까 이때 x는 2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2부터 마이까지 거리 얼마? 4. 2부터 6까지 거리 얼마? 4. 이때 요 y값이 궁금해. 어떻게 구한다? 개수의 절대값에 거리의 곱을 가는 거야. 그러면 요게 아까 a값 3분의 1이었으니까 요게 3분의 16이라고 나올 거예요. 일단 요게 답이죠. 근데 쌤 7과도 혹시 한번 비교해봐지 않을까요? 라고 할 때 7 비교도 가능해요. 7도요. 지금 여기서 같은 함수에서 여기에 7이 있고 근이 마이와 6이잖아. 안쪽이 아니어도 돼. 안쪽이 아니어도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 1, 얘까지의 거리 9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1 곱하기 9, 그 다음 최고차 개수의 절대값. 그럼 얘가 아까 3분의 1 했으니까 얼마 나온다? 3. 그래서 비교하시면 얘보단 가운데도 크겠네. 3분의 16이겠구나 라고 하실 때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제가 계속 노출시켜 드리는 건 지금은 속도 차이가 크게는 안 날 거예요. 크게는 안 나는데 이게 점점 익숙해지시면 속도 차이를 극복할 만한 어려운 문제에 갔을 때 더욱더 우리한테 이점이 돼요. 하나의 단점은 서술형에 못 써요. 서술형에 썼을 때 수학쌤이 감점시킬 수 있어요. 이게 뭔데 하면서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끼리 아는 걸로 가져가시고
그래서 요게 요런 거리곱이 2차 함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미적분 1에 가서 3, 4차 함수도 다 가능하니까 일단 지금 미리 노출시켜 놓으면서 아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구나라는 걸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요거는 항상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만 잘 하였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요 또 뒤에 있는 A에 대한 2차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자, 요거는 짤막하게만 가고 넘어갈게요. 이 뒤에 식이 요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x제곱에 요거 마이너스 돼야 요 부호가 맞게 나오니까 마 2a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에 마이너스 a 빼기 5 여기 값이 0. 이때 여기 나와 있는 마7, 마5, 마1, 2분의 1, 1을 각각 대입해 보시면 허근 나올 수 있는 2차식이 보이실 거예요. 둘 다 x제곱 더하기 상수항 이 꼴이니까 상수항이 음수면 실수 나올 것이고 상수항이 양수면 허수 나올 거고 상수항이 없으면 0인 중근 나오겠죠.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테니까 혹시 실수 나왔으면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넣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3번 또한 요거는 이제 연립 방정식 기본적인 문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14번을 한번 봐드릴게요. 14번. 자, 가족권 보니까 f의 x의 값이 전체 0보다 작아요 라 나와 있고요. fx 플러스 1 전체 제곱은 빼기 4가 있군요. 빼기 4는 x 빼기 1에 x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식 보니까 요거 인수분해가 가능해져요. 합차식 가능하죠. 그래서 합차식으로 묶어 써보시면 fx 더하기 1에 빼기 2 이렇게 하나 쓸게요. 그 다음에 fx 더하기 1에 더하기 2 그래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이때 뭐 일단 앞에 있는 쪽만 이렇게 분리시켜 써볼게요. 곱해서. 왜냐면 지금 얘가 fx가 2차 식이다 의 모양이 되어야만 둘을 곱했을 때 4차가 완벽히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두 개의 곱 자체는 2차의 곱이 돼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나조건의 이 정리한 식에서 우리가 최대한 식을 유추해 보시긴 해야 돼요. 근데 여기 하나의 낚시가 있다면 너무나 여기서 야 이거야 라고 하이를 하고 있어요. 되게 외치면서 그치? 제발 골라줘 하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얘를 고른 순간 가가 맞질 않아요. 그쵸? 가족권이 전체가 음수야 라고 했으면 못해도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위로 볼록한 함수 모양.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겠죠? 그래서 무조건 앞에 거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게 하면서 그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려면 일단 그걸 인지해주세요. 인지. 전체에 일단 음수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에 대한 곱 자체가 나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일단은. 전체 부호를 음수 두세요. 그 다음에서 어떤 하나는 내가 1만큼 뺀 값이고 어떤 하나는 3만큼 더한 값일 텐데 더한 값이 더 큰 함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큰 함수를 비교하면 얘가 돼야만 하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유추해 볼게요. 만약에 그럼 fx 더하기 3의 값이 마x제곱 더하기 1이었다면 fx의 값은 마x제곱 빼기 2일 텐데 이걸 한번 요게 대입해 보자. 그러고 보니까 fx 마이너스 1의 값은 뭐가 된다? 마x제곱 빼기 3이니까 남아있던 함수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식을 통해 fx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fx는 얘라는 게 완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마지막 문제 물어보고 있는 거 f의 x 더하기 a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 라는 뜻은 거기에 x 값에 2 넣으라는 뜻이잖아요. 요게 얼마다? 요거다 라는 뜻이니까 실제 대입해서 정리만 하시면 끝나겠죠. 그래서 x자리에 요거 넣어주고 얘 값이 마 5입니다 라는 거 풀이하시면 여기에서 a 값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a에 대한 2차식이 나올 테니까 근과 계수로 구하시면 될 거예요. 네, 정리해 보시고 그럼 15번
제가 아까 여기 적었던 문제 시간을 기억하시죠? 15번은 여러분이 15초 컷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 우리 이제 많이 봤으니까 한 번만 더 잡아드리고 갈게요. 물론 이 풀이 또한 정석 풀이로 볼 수 있어서 가능하긴 한데 서술형 나오면 그래도 조금 더 정리한 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세제곱일 때만 가능해요. 네제곱일 경우는 정석 풀이로 가셔야만 합니다. 세제곱이 실수야 라고 하는 경우는요, 나올 방정식이 뭐 이런 모양이에요. 뿔마 이런 식.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인수분해 하시면 요 식의 x제곱 맞불의 ax 플러스 a제곱은 0이고 그때 여기가 허근 나올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제곱된 i가 실수인 2차식일 거면 얘가 요런 모양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요 x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시킨 게 누구랑 같다? 상수항과 같다. 요거 사용하시면 식이 진짜 금방 끝나는 거죠. 그래서 x 앞에 개수 제곱하시면 16p제곱이 누구랑 같다? p 플러스 5와 같다. 이거 넘어가서 16p제곱 빼기 p 빼기 5의 값은 0이다 할 때 문제 묻고 있는 거 합구하시오 근과 계수꼴 하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15번은 다음에 나왔을 땐 아는 문제 하고 빨리 푸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16번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사실 요것도 그냥 계산시키면 쭉 나오는 문제기는 해요. 자, 16번 fx랑 gx인데 요렇게 하나 fx가 있고 gx는 조금 기울기 급한 느낌으로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4점 만나게 하고 싶다는데 이런 문제 풀 때 기왕이면 꼭 fx와 gx의 교점 먼저 구하고 가는 습관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fx,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와 gx, x제곱 더하기 11x 빼기 8 요거에 대한 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갔을 때 3x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12의 값이 0이고요. x제곱에 빼기 5x에 더하기 4가 0이라서 x값이 1 또는 4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한 점 여기를 1이다 라고 했을 때 y좌표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1 넣으니까 얘가 1 빼기 4 더하기 4 1 나옵니다. 여기 한번 4 집어넣어 볼게요. 4 대입하면 여기 16 빼기 16 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쌤이 생각한 건 혹시 자칫 실수했으면 답을 2번 많이 골랐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1,1과 4,4를 지나는 이 기울기가 정확하게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예요? y는 x죠.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k를 할 때 k 값이 0인 순간 되면 4개의 점이 아니라 2점밖에 안 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제외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나머지의 값, 이제 여기에서 올라간 값, 여기 같은 기울기 1이면서 얘랑 접할 위치와 똑같이 기울기 1이면서 접할 위치에 놓였을 때 이 파란색 K와 이 파란색 K의 사이 범위를 구하면 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즉, 요 식하고 누구랑 x 플러스 k랑 놓고 판별식, 이 식하고 x 플러스 k랑 놓고 판별식해서 는 0 만드시면 이거는 계산 잘 하셨을 거니까 제가 거기만 참고해서 얼른 풀고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때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올 거고요. 이때 k 값이 2분의 9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 계산을 시키면 다음처럼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9부터 k가 2분의 9까지 가는데 단 그 중에 0인 경우는 제외시켜야 돼. 이때는 4개가 아니니까 라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일, 0 제외 1, 2, 3, 4니까 6개야 라고 놓고 푸는 건데 이제 정석을 보여드렸으니까 저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비슷한 풀이에요. 비슷한 풀이. y는 x까지는 온 다음에 볼 겁니다. y 그죠? 온 다음에 그 다음 풀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요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진짜 좋은 팁 중에 하나인데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지나가요. 제가 여기의 값을 여기 알파야, 여기의 값을 여기 베타야 라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알파랑 베타의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에서 알파랑 베타의 똑같은 기울기 접선. 그때 이 접점의 x좌표가 뭘까요? 저기서 x좌표. 맞아. 이게 절반이에요. 이 x좌표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항상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를 1차 함수를 좌변 이항시켰을 때 새로 나오는 2차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차 함수가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야. 결국 알파, 베타 근을 갖고 가지면서. 그때 제일 아래 x축과 평행한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원리가 x는 2분의 알파 뿔 베타겠네가 똑같이 나와요. 실제 판별식 구해보셔도 똑같이 나와요. 그럼 이걸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좀 더 이어가 볼게. 여기가 x는 1이었어요. 여기가 x는 4였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얘처럼 접선 기울기가 필요한데 그 기울기가 항상 얘와 얘 한가운데 있는 2분의 5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죠? 그러니까 둘 다. 위쪽도 아래쪽도 모두 x는 2분의 5에 똑같은 y는 x 기울기 1인 접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럼 저기에서 쌤 그러면 k 값을 구할 땐 그래도 판별식밖에 없지 않나요? 라고 할 때 그럼 제가 아까 저기 앞에 11번에서 풀었던 거리곱 기억하시면 얘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거리곱을. 자, 어찌 푸냐면 여기에서 x축과의 거리 있잖아. 그럼 이 거리랑 요 y값 차이란 말이면 이 직선을 살짝 삐틀어서 여기에서 얘와 얘의 곱도 이거랑 똑같이 일치해요. 함수의 변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 2분의 5면 대신 여기서 이 거리는 얘 거리는 x값 차만 구하시면 돼요. 이거에 비스듬히한 여기에 대한 진짜 이 빗변 길이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x값 차이만 보시면 돼요. x값 차이만. 이 x값 차이 2분의 5부터 1까지 얼마나 합니까? 2분의 3이에요. 여기도 x값만 차이 보시면 돼요. x값 차이만. 2분의 4까지 차이 얘도 2분의 3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 거리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하느냐?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얘 거 최고차 계수 절대값. 얘의 계수 얼마였어요? -2였죠. 그럼 볼게.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절대값. 그럼 요거 4분의 9에서 2 곱하니까 2분의 9 나오죠. 높이값이 2분의 9인데 요게 x 플러스 0이었거든요. 이 직선 기울기가. 그럼 얘는 뭐겠어? y는 x 플러스 2분의 9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그러면 똑같이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최고차 개수 절대값 1 얼마야? 4분의 9요. 그럼 요 길이 4분의 9니까 얘는 뭐겠어요? 얘 y는 x 빼기 4분의 9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k 값이 더 금방 구할 수 있는 패턴.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11번은 시간차가 크게 안 나겠지만 이렇게 좀 더 복잡해지는 아이디어 속에서는 시간을 줄여갈 수 있다는 거. 지금 당장은 정석이 먼저긴 해요.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좀 추가적으로 함수를 보는 눈을 키우겠어. 난 더 잘 풀 거야 라는 느낌이 들을 땐 얘도 꼼꼼하게 복습하시면서 여러분 거 화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푸실 때. 자, 보면서 약간 주요한 내용들 보여드리려고 좀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기는 해요. 17번도 변형 스타일하지만 우리가 진짜 많이 본 패턴이라서 요것도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잘 푸셨기도 했겠지. 자, 요 값을 만족하는 30 이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렸어? 누가 틀렸어? 본인은 잘 맞았어?
안 되겠다. 우리 언젠가 양정 볼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아리야. 깨부숴야지. 손질 당하니까 이유가 자, 그럼 요거는요, 얘 보시자마자 2차식을 쓰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여기 앞에 있는 이 근에 음수가 없다 보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거의 근이에요. 너무 유명한 식이니까 얘를 보자마자 넘어오시면 제일 베스트. 안 넘어졌으면 그래도 세제곱까지는 가서 특징 잡아가는 게 베스트긴 한데 그냥 보고 얘를 썼으면 제일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얘를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오메가 빼기 1은요 오메가 제곱과 같은 뜻이 돼요. 그럼 얘가 결국 오메가 14n제곱에 마이너 7n제곱 더하기 1은 0에 대한 패턴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1부터 3, 많게는 6 정도까지만 넣고 대입 전개시키면 바로 특징을 알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요, 일단 n이 1일 때, n이 2인 때, n이 3인 때 한번 넣고 비교해 볼게요. n이 1이면 오메가 14제곱 빼기 오메가 7제곱 더하기 1은 0이고요. 0이 뭐지? 구해봐야 되고요. 이 값에서 얘가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L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오메가 14제곱인데 이 윗식에서 알 수 있는 건 오메가 해제곱의 값이 마일이 나와요. 그럼 얘는 오메가의 12제곱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오메가 12제곱이면 얘의 4제곱이라서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오메가 제곱만 남게 되겠지. 오메가 6제곱이 날아갈 수 있어요. 오메가 6제곱도 1일 테니까 요거 마이너스 오메가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딱 요식 나오네?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정해놨던 방정식의 회니까 이거 그냥 0인 거 오케이. n이 1일 땐 맞습니다요. n이 2인 때 볼게요. 오메가 28제곱에 14제곱에 더하기 1의 값. 여기는 3 나누면 9개만 나올 수 있죠. 9개. 3에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에 9제곱. 그러면 세제곱이 마일이니까 홀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1 나와. 그리고 홀로 남아있던 오메가 하나. 덩그러니. 얘 14제곱 앞거리 위에서 풀었죠. 요거 오메가 제곱 나오는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오메가래요. 요거죠. 요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식이 아닙니다. 일단 는 0은 아니니까 제외. 이렇게만 쓸게요. 너는 아니야. 자, 세제곱. 이제 특징 보시면 이건 알 거예요. 해제곱 폈을 때 여기에 3 놓고 푸는 것보다 반대로 얘는 3을 안쪽에 놓고 푸는 게 제일 편하죠. 요렇게. 그쵸? 해제곱이 마일이니까 얘는 1, 마일이니까 얘는 마일.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서 요거 3 나와요. 이때 이제 여러분이 n은 4 정도만 가져가시면 아마 딱 규칙이 보일 겁니다. n 4 대입하시면 오메가 14에 4 곱한 값이니까 56제곱 빼기 오메가 28제곱 더하기 1 요거고요. 56제곱은 3 나눴을 때 3, 1은 6, 4 두 개 남네요. 짝수제곱에 지금 두 개 남는 쪽이니까 저렇게 봐야죠. 3 곱하기 18 더하기 2의 값이니까 세제곱 자체는 마일이고 얘는 양수 안일 거고 오메가 제곱 남기 때문에 이렇게 27제곱 오메가에 대해서 세제곱에 지금 27까지 가면 9까지 갈 테니까 그쵸? 저 지금 맞게 쓰고 있죠? 정리하실 때 그럼 지금 요 값에서 얘 정리해 보셨을 때 정해진 값 놓고 풀이하시면 이 자체로 이 값에서 오메가 28제곱이면 이제 27, 즉 3 곱하기 9에 더하기 1 값이니까 세제곱의 9제곱에 마이너스 나와요. 그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오메가인데 앞에 음수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이렇게 뭐 일단 아무것도 아니죠. n5 써볼게요. 5 대입해 보시면 오메가에 저거 5 대입하니까 20, 70 빼기 오메가에 35. 나 뭐 틀렸어?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왜 마이너스 1이죠? 왜 마일이지? 왜 아무도 안 말렸지? 마일 맞잖아. 근데 이게 W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W 더하기 1은 W 세제곱이 1이잖아요. 아니지. 맞잖아. 나 당황시켰잖아 지금. 맞잖아. 나 그 낙지 막 이렇게 이거잖아.
부접이네. 세제곱 말 맞아. 그래요? 잘못 풀었네 도현이. 틀렸네. 35제곱에 더하기는요. 이렇게. 그치?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오메가 세제곱에 몇 제곱 나옵니까? 3에 30이란다. 23제곱하고 오메가 남잖아,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에 이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로 가시면 되겠고, 35 같은 경우는 오메가 세제곱에 대하여 11제곱 하고 오메가 제곱 남죠? 이렇게. 그럼 이게 마이너스 붙은 상태에서 얘니까 플러스 오메가 제곱 나와요. 이렇게. 그럼 얘가 0 나옵니다. 그럼 규칙상 봤을 때 n값이 1인 경우랑 n값이 5인 경우일 때 0 나오고 6제곱 값은 아마 이거의 이제 다른 값 3 또는 마3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규칙상 6개 몇 개 나오는가? 6개에 2개씩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찾아보시면 총 30까지 몇 개 나온다? 2 곱하기 5 해서 10개만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많이 푸시면 거의 특징을 알아요. 진짜 많이 푸시면 여기서나 나오면 그 다음 세계에서나 나온다는 거를 많이 풀어서 경험으로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사이클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6개 중에 2개씩은 나오겠다.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얘를 묻는 것보다는 보통 n은 3과 6을 많이 물어보기는 해요. 얘가 실수 나올 경우를 구하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얘는 좀 특이하게 물어보긴 했네요. 그래서 다음 같은 패턴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19번은 정석으로 푸느라 좀 고생하셨죠? 네, 19번은 이게 객관식 나오면 여러분 그냥 10초에 끝내시면 돼요. 서 2번. 제가 이 문제가 서술형이라 정석으로 풀기는 했는데 처음 답 냈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 얘가 정삼각형이고 한 변 길이가 8이라고 할 때 삼각형 안에 이렇게 애접하고 있는 요 아이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중3 2차 방정식의 활용서부터 가지고 왔던 내용 중에 하나일 거고요. 요거 어떻게 푸는지 제가 다 풀이 보여드릴게요. 요거 푸는 방법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내야지 답 끝. 이렇게 나옵니다. 해볼게요. 계산 해보면 요게 지금 4의 루트 3에다가 64에 곱하기 2분의 1 약분시키면 8 나오죠? 답이 이렇게 나오면 끝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이걸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삼각형 안, 정삼각형이 아니어도 돼요. 삼각형 안쪽에 직사각형이 내접해 있을 때 얘가 넓이가 제일 크고 싶어요 할 때는요, 무조건 얘는요 삼각형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걸 푸신 게 정석풀이고요. 증명 자체가. 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도 절반이에요. 똑같은 그림이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있어도 절반이에요. 상형 넓이 전발 절반. 물론 이거의 증명 자체가 왜 그런지는 지금 주어진 요 식에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증명하시면 되는 거죠. 뭐 길이의 값을 여러분이 놓고 싶은 아무 곳이나 문자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다 담을 쓰다 보니까 저는 그냥 여기를 x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루트 3x라 할 수 있을 거고, 여기가 4가 되기 때문에 요 전체 높이가 4 루트 3이라서 여기가 루트 3 묶었을 때 4 빼기 x가 되죠. 이때 알맞은 넓이식 sx다 라고 한다면 가로가 2배니까 2x 그리고 높이값이 루트 3의 4 빼기 x. 여기에서 여러분이 문자를 어딜 놓든 간에 그 문자에 관한 부호가 있는 게 중요해요. 이건 실제 서술형에서 이런 감점을 안 당하시면 나중에 통수 맞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썼다 라고 할 때 옆에 꼭 요거를 붙이셔야만 합니다. x는 길이 값이기 때문에 오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그 만족하는 최대값 만족할 수 있는 x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전개시킨 다음에 축방 잡아서 혹은 완전제곱식 잡아서 구하시면 답이 똑같이 8 루트 3이 나올 거고요. 제가 일단 한번 정리한 식도 한번 보여드리긴 할게요. 정리하면 얘가 2 루트 3에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식에다가 뒤에 플러스 4만큼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x가 언제일 때야? x가 2인 때입니다. 요거 딱 참고해 보시면 아 x가 2라고? 그럼 지금 정삼각형의 밑변이 4인데 지금 x 값이 2만큼 나올 때니까 한 변이 4가 아니라 8이었지? 8이니까 가로가 4인 때 위치해요. 딱 어디? 여기 정중앙일 때입니다. 정중앙에 얘가 4만큼 갔을 때 그때 이 넓이가 어떻다? 최대값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 알잖아요. 정삼각형에서 중점을 딱 잘라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 모두에 4분의 1씩 균등히 갈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얘가 요렇게까지 포함된 거야. 요런 만큼으로. 그러면 보시면 어때요? 삼각형 요렇게 구분시켰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 중에서 하나, 둘, 셋, 4개니까 절반이 맞는 거죠. 전체 넓이에서.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제는 학교 시험에 잘 안 내릴 문제긴 해요. 약간 하수적인 풀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이걸 바꿔냅니다. 정말 딱 최대되는 그 위치가 아니거나 조금 닮은 비가 쓰일 수밖에 없게끔 풀이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주는 그런 문제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등장한다면 이제 어려운 쪽이 아니라 지금처럼 좀 쉬운 쪽에 들어갈 테니까 그때 객관식이면 바로 딱 풀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뒤에 거에 팁 드릴 거는 뭐 20번은 진짜 금방 푸실 거고 그치? 부등식 문제니까요. 판별식 하시면 끝나는 문제고요. 21번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보일 것이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21번은 이거는 내림차순도 괜찮고요. 약간 문제가 우리한테 선생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21번 하체는 뭐 내림차순도 괜찮지만 앞에 4개와 뒤에 4개 쌤 뭘 봤냐면 보통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는 뭡니까를 쌤 먼저 찾아봐요 항상. 그래서 딱 봤더니 B가 제일 낮아. 근데 또 보니까 B가 1차밖에 없어. 그래서 그럼 뒤에 거를 다 B로 묶어봐야겠다. 부터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뒤에 4개를 B로 묶어보시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C 더하기 3A C제곱 빼기 C 세제곱. 그리고 앞에 있는 값을 요거 B란다. C로 묶으시면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인수분해 훨씬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21번은 요 팁만 드리고 넘어가고 딱 22번 풀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17번 답이 10개예요. 17번? 네. 근데 아까 n이 그러면 1, 5, 9 이렇게 4씩 커지면서 나오는 거 아니요. 1, 5랑 그 다음에 이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6제곱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6개씩 사이클을 돌아요. 그러니까 1, 5였으면 그 다음 번째 6이 끝났잖아. 그러면 7. 7하고 여기 4 더한 값 11 이렇게. 얘로부터 6씩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용 6개의 사이클이었습니다. 22번 볼게요. 22번. 사실 이 문제가 우리가 경험해 봤을 문제이긴 할 거예요. 얘가 z의 제곱값이 z값이 나오게 되는 건데 아마 구해보셔서 알긴 하겠지만 구해보시면 얘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2분의 1 풀마 루트 3i 꼴 이런 꼴의 형태가 나오기는 합니다. 일단 그걸 몰라도 어떻게 진행하셔야 하냐면 물론 식 전개도 가능해요. 얘를 막 정리해가지고 난 z랑 z 바로만 식을 풀 거죠 괜찮은데 이거 그냥 얘를 a 플러스 b에 놓고 푸는 것도 깔끔해서 괜찮습니다. 이때 얘를 z바의 값은 a 빼기 bi라고 하시면 z바의 제곱은요 a 제곱 빼기 b 제곱이 실수 부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myab가 허수 부분인 거잖아요.
이때 얘가요 마이너스 z와 같은 값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마 z의 값은 마이너스 a 빼기 bi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수 부분끼리 비교하시면 얘가 마 a인 거고요. 두 번째 허수 부분끼리 비교하시면 얘가 마 b인 건데 두 번째 식부터 가지고 와 보시면요 얘가 b로 묶었을 때 다음처럼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얘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다 라고 했기 때문에 b의 값은 절대로 이제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b가 0이 아니라서 누가? 뒤에 있는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a 값은 뭐다? 2분의 1이다. 요거를 1번식에 대입해 주시면요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요 b제곱 값은 4분의 3이 되고 만족할 b값이 뿔마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그럼 그걸 토대로 z값 구해보시면 얘가 2분의 1 풀마 루트 3 i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처럼 놓여 있을 때 이제 거기에서 문제 물어보고 있는 요 식 있죠? z 바 빼기 1의 n제곱은 z의 요식 요거 구라는 건데 요거는 근과계수 푸는 게 편해요. 얘를 만족할 수 있는 이제 2차식을 세워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근 갖는 애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값이 0 되는 애고요. 얘 거의 두 근이 z와 z바다 보니까 근과계수에 의해서 z와 z바의 합은 1 두 개의 곱도 1이 나와요. 그러면 이 식을 왼쪽씩 넣어봤을 때 아 z바 빼기는 뭐다? 마 z구나. 그리고 합이 1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요 값은 뭐가 된다? z겠구나. 즉 문제 묻고 있는 건 마 z의 n제곱이 z의 n제곱과 같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인 것 뿐이니까 마 1의 n제곱 z n제곱은 z n제곱. 따라서 n은 뭐다? 그냥 짝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 묻고 있는 몇 번? 10 이하의 짝수 합이니까 2, 4, 6, 8, 10 요거를 더하시면 편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복수평면도 구할 수 있긴 한데 복수평면에서는 각도로 유추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은 더 복잡할 수 있어서 얘는 이 풀이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틀린 거 검토해 보시고